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부싯돌. 옛날에 한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젊고 매력적이었죠. 하루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살아 돌아왔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군인은 왼쪽에 검을 차고 씩씩하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던 도중에 마녀와 마주쳤습니다. 군인은 겁에 질렸죠. 반갑네, 군인 총각. 아주 멋진 검과 배낭을 갖고 있구먼. 안녕하세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녀는 입꼬리를 실룩거렸고 이를 본 군인은 벌벌 떨었습니다. 끔찍한 모습의 마녀를 보고 무섭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 배낭에 검까지. 총각은 진짜 군인이구려. 근데 돈은 별로 없어 보이는구먼. 말해보게. 내가 그대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갖도록 도와줄까? 좋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마녀는 군인에게 아첨했고 군인은 마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마녀는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큰 나무가 보이지? 저 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총각이 구멍으로 들어가 보구려.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나무에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데요? 그래, 들어가면 돼. 내가 밧줄로 총각의 몸을 묶어 잡고 있을 테니 일단 들어가 봐. 시킨 일을 끝내면 내가 잡아당겨서 끌어올려 줄게. 저 나무 구멍 속에는 황금이 가득해. 정말이라니까? 군인은 마녀의 말이 의심스러웠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무 속에 황금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녀는 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나무 속으로 들어가면 복도가 보일 거야. 복도 벽에는 등불이 걸려 있어서 아주 밝지. 복도 왼쪽에는 총 3개의 문이 있다네. 게다가 문 열쇠 구멍에는 열쇠까지 꽂혀 있지.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 바닥 한가운데 커다란 상자가 있을 거야. 3개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개 3마리만 조심하면 돼. 개를 조심하라고요? 군인은 궁금했습니다. 아주 큰 눈을 가진 개도 있어.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네.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마녀는 파란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이 앞치마가 총각을 지켜줄 거야. 마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이걸 깔고 거기 개를 앉혀놓으면 한동안 얌전히 있을 거야. 마녀는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속 설명했고 나무 속에 얼마나 많은 동전과 금화 그리고 은화가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2번째, 3번째 방에 있는 개를 조심해. 그 개의 눈은 무척이나 크거든. 마녀는 앞치마만 있다면 무사할 거라고 했고 금화와 은화는 모두 군인이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군인은 매우 기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나쁠 게 없네요. 제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뭘 드리면 될까요? 저한테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 속에 있는 상자 하나만 갖다 주면 돼. 내 할머니가 그곳에 두고 왔는데 그걸 꼭 갖고 싶거든. 그럼 제 허리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주세요. 마녀가 군인의 허리에 밧줄을 묶었고 군인은 나무 위로 올라간 다음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미끄러지듯 구멍 속으로 내려가자 마녀가 말했듯이 양쪽 벽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군인이 첫 번째 문을 열자 정말 개 한 마리가 상자 위에서 군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강아지구나. 군인은 강아지를 번쩍 안아서 앞치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강아지는 앞치마 위에서 짖지도 않고 앉아 있었죠. 이거 간단한데? 군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있던 동전을 가방에 가득 넣은 다음 2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녀의 말대로 2번째 방에는 눈이 큰 개가 있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큰지 군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마녀의 말대로 개를 앞치마 위에 앉혀놓은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의 욕심은 더욱 커졌죠. 군인은 상자 속에 있던 은화를 보고는 은화가 더 욕심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 담은 동전을 모두 쏟아버렸다. 그냥 동전보다는 은화가 낫잖아. 군인은 가방에 들어있던 동전을 모두 꺼낸 뒤 은화로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와! 세 번째 방에 있는 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개의 두 눈이 어찌나 큰지 군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래도 개를 안아서 앞치마 위에 앉힌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금화잖아? 금화야! 상자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군인은 그걸 보더니 가방에 들어있던 은화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화 대신 금화로 가방을 가득 채웠죠. 밧줄을 당겨주세요! 군인은 마녀가 말한 상자까지 모두 챙겼고 마녀는 밧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군인이 올라왔을 때 마녀는 군인이 들고 있던 상자를 낚아채려고 했죠. 도대체 이 낡은 상자로 뭘 하실 건데요? 그건 총각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말 안 해주면 상자를 안 줄 거예요. 맙소사, 감히 날 배신하다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네요. 군인은 근처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제일 좋은 여관에서 자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샀죠. 이제 군인은 말쑥한 신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군인에게 몰려와서 온갖 얘기를 들려주었죠.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인지 또 공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줬습니다. 공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공주에게 화가 난 왕이 공주를 성 밖으로 절대 내보내주지 않거든요. 대체 왜요? 공주가 군인과 결혼할 거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왕은 공주와 군인을 결혼시키기 싫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네요. 군인이 뭐가 어때서요? 군인은 금화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돈을 다 써버리자 누구도 군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무일푼이 되어버린 군인은 허름한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군인은 작은 다락방에 홀로 앉아서 찢어진 신발을 기웠습니다. 방은 너무나 어두웠지만 가난한 군인은 양초에 불을 밝힐 수조차 없었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그때 그 작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상자 안에 작은 나무 조각들이 있던 게 기억났죠. 그걸로 불을 붙여야겠다. 오늘 밤은 버틸 수 있겠지. 군인은 상자를 열고 나무 조각으로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구멍 속 첫 번째 방에 있던 바로 그 개였죠. 주인님, 뭐든 시켜만 주세요. 개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래? 뭐든 시켜만 달라니?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다? 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화 상자를 떠올리고는 기분이 좋아졌죠. 가서 돈을 좀 가져다 주렴. 그 말을 들은 개는 사라지더니 돈주머니를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인은 다시 부자가 됐습니다. 온갖 보석을 사들이고 화려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군인은 외로웠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는 건 알지만 난 공주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 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또 눈 깜짝할 새에 공주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님은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군인은 무척 기뻤죠. 다음 날 아침 공주는 궁전에 있는 자기 방에서 깨어났고 꿈 얘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에 개 한 마리와 어떤 군인이 나왔어요. 그 군인이 잠든 제게 입을 맞췄죠. 이상한 꿈이구나.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란다. 그런데 왕은 공주의 얘기를 듣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그날 밤 공주의 옆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군인은 다시 한번 공주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개에게 공주를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개는 순식간에 공주를 업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시녀는 신발을 고쳐 신고 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죠. 공주님이 말한 꿈 얘기가 꿈이 아니었다니. 누가 계략을 꾸민 모양인데 내가 공주님을 지켜드릴 거야. 문 앞에 분필로 표시를 해둬야지. 그런데 시녀가 떠나고 이를 본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리한 시녀가 문에 분필로 표시를 해둔 걸 보고 개가 동네의 모든 문에 똑같은 표시를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왕과 왕비는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어젯밤 개가 공주를 데리고 간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인가? 저 표시가 돼 있는 저 집이 맞아? 아니에요. 저기 저 집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대문에 흰색 분필로 같은 표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병사와 신하들은 어리둥절했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영리한 왕비는 공주의 옷에 구멍난 곡물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흘러나온 나달들이 공주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죠. 바로 저기예요. 왕비는 나달 덕분에 어떤 집인지 알아냈고 병사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안에 숨어있던 군인을 체포했죠. 왕은 군인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고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 군인은 두려움에 떨며 집행대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죄수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부싯돌로 불을 한 번만 피우게 해주세요. 왕은 군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군인은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개가 나타났고 군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개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알아차렸죠. 네가 와줄 줄 알았어. 역시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라니까. 개가 큰 소리로 짖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왕과 왕비도 도망치려고 했지만 개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감히 이렇게 사악한 마법을 부리다니 이 개는 대체 어디서 온 거냐? 폐하, 저를 풀어주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공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부싯돌을 사용해서 공주님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부싯돌이라고? 네, 폐하. 한 마녀의 부탁으로 나무에서 가져온 건데 마녀가 이걸 나쁜 목적으로 쓸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마녀를 무찌르고 제가 그 부싯돌을 가져온 겁니다. 그 부싯돌 없이도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왕과 왕비는 군인의 눈빛을 보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공주도 군인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대담함에 감동받았죠. 정말 그 부싯돌 없이도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제가 공주님의 부싯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주님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어요. 이 부싯돌 상자는 당장 부숴버리겠습니다. 군인은 공주와 결혼하고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개 3마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